네, 안녕하세요. 정혜경입니다. 제가 바다음식 인문학이라는 책을 내고 이렇게 또 목포까지 와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시면 책을 좀 여러 권을 냈는데 제가 연식이 좀 오래돼서 그래요.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냈고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린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목포는 아니지만 바닷가 소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선을 먹어서 그런지 지금도 고기보다 생선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근데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비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린 걸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먹질 않아서 그 생선의 맛있는 맛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밥을 썼고 채소, 고기, 발효 음식을 썼지만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쓸 때 제일 재밌었고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목포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목포도 뭐 여러 번 와본 곳이에요. 작년에도 와서 케이블카도 타고 거기도 걷고 그래서 또 제 지인 중에 목포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곳이라서 애정이 굉장히 깊은데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바다 음식의 인문학인데 사실 음식에 왜 인문학이 붙었나 궁금해하실 분 혹시 계시겠죠? 음식이면 그냥 먹는 거지 왜 또 인문학인가? 제가 오랫동안 음식 문화를 하면서 보니까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인문학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되게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이나 역사, 철학, 그림 그래서 최근에 대학에서는 이런 인문학 하는 과가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고사 상태인데 오히려 사회에서는 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인문학을 모르고는 그야말로 여러 문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문학은 뭐 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의 그런 여러 사업이나 또 컨텐츠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저변에 깔고 있는 게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문학과 역사와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인문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문학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잖아요.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을 중심에 놓는다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역사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먹고 살아왔나 하는 거. 과거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결국 저는 먹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먹거리를 통해서 문학을 얘기하고 그죠? 먹거리에 관한 시도 많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사람들은 먹는 거를 되게 뭐 조리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건강 이런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해왔지만 저는 가장 근원적인 인문학의 중심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밥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선을 포함해서 뭐 해조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심에 바로 인문학적 사고라는 걸 음식을 놓고 그 음식에 담겨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 그죠? 그리고 문화, 그리고 사실 그 먹거리에 우리 민족의 정서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사실 베트남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전 사실 베트남 그러면 쌀국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또 인도 그러면 카레가 떠오르고 그래서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도 한국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수천 년간 먹어온 먹거리
음식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바다 음식에 담긴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제가 바다 음식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5번 강의를 하셔서 오늘이 마지막 강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바다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실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저보다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저하고는 말랑말랑하게 먹는 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다 음식.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2시간 동안 오늘 얘기를 할 텐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순서를 대강 알고 들으시면 훨씬 더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남는 게 많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다를 사랑한 한국인. 왜 한국인은 특별히 바다를 사랑했을까? 삼면이 바다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요, 수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딘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사실 섬나라도 많고 영국 같은 섬나라도 있지만 사실 그 영국인들이 생선을 먹는 방식은 우리에 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후진적이에요. 피쉬앤칩스라고 해서 그냥 생선을 튀겨서 먹는 바이킹의 후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유난히 바다 음식이 발달했고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생선을 제일 많이 섭취하는 나라입니다. 그 면에서 우리 바다를 사랑했던 한국인, 특히 한국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조선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가 되겠죠. 조선시대 사람들의 바다 음식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우리가 먹어온 바다 음식들에 어떤 게 있는가, 주로 그림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리해 먹었나.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다를 요리해온 민족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우리처럼 수산물을 그렇게 다양하게 맛있게 먹은 민족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먼저 그러면 바다를 사랑한 한국인 그렇다면 바다 음식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가. 사실 이 표현에 우리 거의 수만 년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신석기, 구석기 시대, 즉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 간단하게라도 바다 음식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먹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사실은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가. 주로 뭘 많이 먹었을 것 같으세요? 주로 채집이죠. 채소 이걸 뜯어 먹고 그 다음에 많이 먹은 게요. 어로하고 수렵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렵은 사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생선은 바닷가에 가깝다면은 되게 잡아먹기가 쉬웠다는 거죠. 또 제일 쉬웠던 게 뭘까요? 조개. 그죠?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바다 음식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다고 볼 수 있고 이걸 증거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그 패총, 조개무지라는 거죠. 그들이 먹고 남긴 조개 껍데기까지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남아서 패총을 이루고 지금 우리들은 그 패총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뭘 먹고 살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로와 수렵 중심의 시대에서 주로 생선을 잡아먹고 조개를 주워 먹고 또 제일 쉬웠던 게 이제 조개를 주워 먹는 거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면서 여기다가 삶아 먹고 쪄 먹고 그런 시대, 아주 옛날 선사시대부터 이 바다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식량이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무문토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인류에게 이 바다 음식이 중요했던가, 조개 무지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바다 음식의 역사를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남겨놨어요. 그림을 그렸던 거죠. 우리가 동굴벽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바로 울주면에 그 대곡리의 방구대 암각화에 보면 지금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그림을 그려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고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고래를 먹고, 여기서 지금 고래만 있고 뭐 사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육지 동물도 나오지만 굉장히 많았던 게 이제 고래. 그래서 이 당시부터 어떻게든 고래를 잡아서 먹고, 그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남겨놨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식생활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부족국가 시대, 이제 우리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요, 여러분들, 이게 부족이 어로를 주로 하는 그런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로 자연 채집, 자연 어로였다면은,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는 바로, 어떻게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구하는 게 일상이었다면,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다는 거는 이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뭘 하나요? 농경이 시작되는 거죠. 농사를 지니까 어때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생산한 걸 불을 이용해서 먹으면서 시간이 생기니까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농경을 주로 하는 민족, 그리고 어로를,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는 주로 어로 부족으로 나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는 지금처럼 뭐 주식, 부식, 우리는 그래도 밥을 중심으로 하는 주식과 또 부식이라 그러면 반찬의 개념으로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뭐 이걸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먹었지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되게 그냥 배 고프면 고픈 배를 채우는 그런 식의 식사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초기에는 주로 잡아먹고 어패류가 주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 계속 발전한다는 얘기는 먹을 거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농산물을 주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되게 이제 곡류를 주식으로 하고 어패류를 부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선사시대, 부족국가 시대, 그러면서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지금 먹는 형태가 이루어졌구나. 그 정도 알아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저는 한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식 시대가 되고, 바로 이제 그 부족국가 시대에 도대체 뭘 먹었는가, 뭐 제가 다 읽기도 그래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남겨져 있기 때문에 유물로 바다 폐류로 먹었던 거, 그리고 주로 이미 이 시대에 우리가 좋아하는 도미나 삼치, 상어, 고래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 에는 어떤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이건 중국에서의 기록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았던 동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동쪽 오랑캐라고 본 거죠. 그죠? 동이.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네, 고구려의 어연 및 해중 식물을 바쳤다. 네, 옥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이제 충분히 먹고 살았다는 기록을 삼국지라는 중국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부족국가 시대를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 삼국시대로 왔는데요. 삼국시대는 좀 익숙하시죠? 네,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는 그야말로 네, 바다 음식의 시대라고 할 만큼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제 이게 기록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동 역사는 조선 후기에 쓰여진 책이지만 이 해동 역사에서 그 이전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해놓는데 주로 웅어, 새우, 조기, 상어, 돌고래, 가자미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로 먹었다. 네, 그 얘기는 삼국시대에 수산물이 상당히 풍요로웠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실제로 수출을 하고 이제 기록으로 나오고 또 다시마 같은 경우도 네, 중국에 네, 수출하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온 수산물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네, 삼국시대까지 상당히 그 전에도 풍요로운 그런 수산물을 오히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더 다양했던 수산물들을 잊어버리고 그죠? 네, 안 먹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생선을 싫어하고 또 비린내 때문에 다루는 걸 더 싫어하고 특히 요새 아이들은요 그냥 그 생선을 토막 내서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선의 전체 형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에 식생활 교육을 할 때 되게 이제 삼치 그러면 삼치의 가운데 토막.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전체, 네, 그 생선의 전체를 모르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식생활 교육에서 생선을 제대로 가리키는 네,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까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생선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까지 벌어졌는데 실제로 상당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식생활의 다양성이 오히려 현대로 올수록 더 단순화되고 재미없어지는 거죠. 사라지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살리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생선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그 신문왕이라는 왕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선물을 보내요. 네, 선물을 보내는데 그 선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귀한 걸 보냈겠죠. 그 기록에 바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네, 포가 나오고 있어요. 포가 저 포는 이제 말린 고기나 말린 생선. 그러니까 그 말린 생선이 삼국시대에는 중요한 결혼 선물이었다.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되게 생선을 많이 주고받아요. 네, 선물로. 네, 잘못하면 뇌물이 되겠지만, 네, 굉장히 귀한 그런 가치를 지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네, 보시면 포도 있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되게 중요한 기록으로 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해 있죠, 여러분들. 이 해가 되게 식혜라 그러면 더 쉬울까요? 젓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젓갈과 식혜. 네, 여러분 식혜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자미 식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네, 그냥 젓갈은 네, 생선이나 어패류에다가 소금만 넣어서 보존을 위해서 네, 먹었던 거고, 네, 이쪽 지방은 젓갈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맛있잖아요, 그죠? 식혜는 차이점이 뭔가요? 식혜는 곡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생선하고 곡물하고 소금하고. 네, 사실은 소금을 아끼기 위해서 소금이 비싸기 때문에 곡물을 넣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훨씬 더 네, 감칠맛이 나죠.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되게 가자미 식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동해 쪽에 주로 뭐 이제 남아있는데 사실 삼국시대 이 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식품이었기 때문에 왕이 결혼 선물로 신부한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귀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해자가 여기 나오죠. 해, 그 다음에 포, 장도 나오고 시도 나오는데 사실 장도 보냈어요. 그리고 시, 되게 청국장까지 금방 담근 메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만큼 먹거리가 중요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시대 때 또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고려시대는 이제 그 살생을 금지하니까 고기를 먹는 그런 풍습은 쇠퇴하고 주로 수산물을 많이 먹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중국의 송나라 때 사신이 개성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사람이 한 달 정도를 머무르면서 이 당시 고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는 이제 고려의 풍습을 남기는데 특히 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그런 풍습들을 많이 남기는데 사실은 이제 누가 이 해산물, 수산물을 많이 먹었는가 하면 주로 가난한 백성들이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바닷가나 민물가 이런 데서 잡아서 먹는 이제 그런 풍습이 이 송나라 사신이 볼 때는 특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고기 같은 거는 뭐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많이 잡지도 못했고 또 주로 귀족들이 먹었다면 생선은 해산물을 주로 먹었다. 뭘 먹었나? 미꾸라지, 보고, 조개, 새우, 문합, 게, 굴, 국악, 거북손이죠. 해조 이런 것들을 많이 먹더라.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왜 이 기록을 가져왔는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송나라 사신이 남긴 기록이 역사에서 고려시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의미가 있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고려시대 때 이렇게 주로 가난한 백성들이 해산물을 많이 먹더라. 그래서 배를 섬에다 대고 이제 고기를 잡더라. 이제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당시 고려인들이 어떤 생선을 먹었나? 청어나 연어, 조기, 농어 그리고 폐류.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폐류, 조개류를 즐겨 먹었다는 건 여러분 아마 이 고려 가사 아시죠? 사르리 사르리랐다. 저희 배웠잖아요. 그죠? 발 아래 사르리랐다. 여기서 구조개라는 게 굴과 조개예요.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였다는 거죠.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았다. 이게 고려 얘기예요. 고려의 이런 생선과 이런 어패류를 먹고 살았고 또 게하고 새우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간장게장 되게 좋아하잖아요. 간장게장 냄새 나서 서양 사람도 싫어할 것 같은데 요새는 서양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비빔밥이나 나물 이런 거 좋아하더니 벌써 간장게장 매니아가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와서 간장게장 담그는 것도 배우고 요리학원들이 있거든요. 외국인 대상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감칠맛을. 근데 바로 고려시대 때 이규보 선생 같은 사람도 너무 좋아해갖고 황금 게딱지라고 그렇게 그 시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봐서 이 고려시대 때 상당히 즐겼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제 김이나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해조류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잡초나 풀처럼 취급해서 어때요? 싫어했거든요. 싫어했는데 최근에 이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한국의 해조류를 기사로 쓰고 싶다.
그러면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제가 같이 해조류, 그러니까 김이나 이런 거 같이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그전에는 김을 뭐라고 불렀죠? 검은 종이, 블랙 페이퍼라고 부르고, 여러분 김의 그 특유의 무슨 냄새인가, 약간 바다 비린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싫어해서 그 검은 종이 조각을 왜 먹느냐, 그게 서양인들의 반응이었는데, 최근에는 한식이 뜨고 그잖아요. 또 한식 이전에 저는 뭐 BTS나 누군가요, 또 그야말로 기생충 같은 K 컬처라고 하죠. 한국 문화가 뜨면서 이 한식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도 매력적이고 뭔지 건강해 보이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헬시한 그런 그 음식으로, 식재료로 등장한 게 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간식류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김순액이에요. 그리고 사실 섬유소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무기질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서 자라니까. 요새 많이 먹고 비만이 걱정이잖아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해조류 안 먹고요, 생선도 안 먹어요. 비리다고. 주로 고깃덩이만 먹어요. 나물도 안 먹어요. 그러니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채소류도 찾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해조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곳에서도 한국의 해조류 문화를 취재하러 와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니네는 먹느냐, 우리 어떻게 먹죠? 뭐 김은 그렇게 먹지만 또 나물로도 먹고, 요새는 생선에 싸서도 먹고, 그죠? 그리고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되게 저 정도인데, 뭐 조선시대만 가도 이제 훨씬 더 수십 가지 해조류. 그래서 저는 해조류를 먹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민족이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바닷가에서 건져 먹고 했지만 그걸 맛있게 조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인들이 어떤 걸 챙겼나, 부드러운 쌀밥에 생선을 썰어서 국이나 끓이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맛이 좋다, 이런 기록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 좋아하시죠? 이 회도 고려인들도 회를 즐겼어요, 생식으로. 그 이전으로 가면 그 백제인들도 회를 생식으로 즐기고, 되게 회 그러면 우리가 일본 문화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백제인들부터, 근데 중국 사람들은 회를 안 먹어요. 공자시대 때 회를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그들은 아마 물도 나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이런 쪽으로 가고, 한국은 사실은 이제 회를 즐긴 문화가 있고, 이걸 사실은 더 발전시킨 게 어쨌거나 일본인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본인들은 스시 가지고 아주 최고의 레스토랑을 만든 나라예요. 사실 서양인들이 생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날생선을 어떻게 먹겠어요? 일본이 아주 효과적으로 스시를 판 거죠. 처음부터 아주 고급하게, 값비싸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선 맛도 모르면서 생선회를 먹으면 뭔지 자기가 그 일본의 정교한 문화를 느끼는 것 같고, 그죠? 일본 그 레스토랑에서 일본 음악을, 그게 언젠가 하면요, 일본의 도쿄올림픽 때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아주 스시를 효과적으로 세계의 최고 값진, 근데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물론 되게 이제 그 섬세함은 있지만 사실 밥에다가 날생선을 올린 거예요. 날생선을 먹지 않는 외국인들한테, 서양인들한테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장 값비싸게 판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경험하는 거죠. 비싼 돈을 내고, 그죠? 생선 자체는 사실은 야만적이라고 먹지 않지만, 이게 문화라는 옷을 입을 때 그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백제시대 때도 먹었고, 고려시대, 또 나중에 보면 조선시대 때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주로 이제 된장에다가 찍어 먹는 그런 회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은 이색 선생이 날로 먹는 생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고려 도경에도
젓갈,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네, 제가 간장게장 말씀해 드렸잖아요. 네, 기록을 하나 가져왔는데, 전 되게 이 상상력, 네, 아이를 불러서 새 독을 열어보니 하얀 거품 솟아오르고 향기가 풍긴다. 그죠? 네, 개는 금빛 액체. 네, 여러분 간장게장 먹으면서 금빛 액체라는 생각 별로 안 드시죠? 네, 이분은 너무 좋아했고, 누군가 하면 고려시대 대문인인 이규보 선생. 또 이분은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쓴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그의 문집에 보면, 네, 사실은 우리가 그 동국 이상국집을 배우면서도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음식 얘기가 있는지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이런 역사, 정치, 경제,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몰랐어요. 네, 제가 한 30년 전부터 한식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거의 절반이, 네, 이분이 음식에 관해서, 네, 기록을 남기셨더라고요. 뭐가 맛있다, 뭐 약반부터 시작해서 과일, 술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요새는 음식이,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고 인문학적 주제가 되니까 이런 미시사를 하고 음식사를 하는 역사학계 분들도 많이 생기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던 거죠. 네, 이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조선의 그 유학자 분들이 음식에 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이규보 선생은 특별히 저도 좋아해요. 네, 굉장히 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한국의 주신, 술의 신 그러면 이규보 선생. 우리 사실 서양의 주신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네, 바카스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술을 사랑했던 신. 네, 우리도 바로 이 이규보 선생이 주신이 아니었나. 그래서 약주 얘기부터 막걸리 얘기, 잘 나갈 때는 값비싼, 네, 약주에 청주에 하다가 은퇴해서 집에 들어앉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탁한 막걸리만 마셔도 그래도 먹을 만하다. 뭐 그런 시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개는 금빛 액체고 술은 복내주고 약 먹고 신선하는 것보다 이거 간장게장 먹는 게 더 맛있고 좋다 그 얘기예요. 그죠? 네, 이건 하나의 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시대 때부터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또 알젓 선물 받고 시를 짓고, 네, 알젓, 네, 귀하겠죠, 그죠? 네, 또 선물로 그 음식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를 꼭 남기는 거죠. 그래서 저 이규보 선생도 선물 받고 좋아가지고 그 남긴 시가 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받고 시를 남겼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려시대 얘기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사실 태안반도의 근처에 그 침몰한 고려시대 배가 지금도 뭐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게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이에요. 바로 이제 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태안반도에 이제 연구소를 하나 더 하긴 했는데 이게 여기에서요, 네, 고려시대의 기록이 제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려시대의 식생활을 보여준 것들이 나온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얼마나 젓갈을 개성 사람들이 좋아했으면은 저기 남쪽 강진이나 해남 이쪽에서 개경으로 가던 개경의 부잣집으로 가던 운반선이었는데요. 마도선이 그 안에 젓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많이 먹지도 않은 홍합젓갈 또 네, 전복젓갈, 멸치젓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주권에다가 개경의 어느 집에 보내라.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참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고려의 그야말로 판도라 상자다. 네, 고려시대 이렇게 젓갈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청자, 제가 이게 바다 음식이라서 안 갖고 왔지만 청자가 또 많이 나왔는데 청자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여러분 우리 고려 청자 위대한 건 알잖아요. 네, 별거 아닌 게 들었더라.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청자에는 꿀하고 참기름
하나는 꿀이 들었고 하나는 참기름. 참기름도 엄청 중요했었나 봐요. 그 남쪽에서 몇 달씩 걸려서 개경으로 가는, 싣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빠져서 지금 유물로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특히 젓갈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젓갈은 청자에는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저런 온기에. 네, 그래서 고려시대에 게젓, 네, 새우젓 뿐만이 아니라 특히 홍합젓을 좋아했고 또 전복죽, 네, 그래서 30전, 네, 고등어 젓갈, 게젓갈, 네, 생선 젓갈, 네, 그래서 그 폭넓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상에 놓았던 의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목간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네, 전복, 젓갈, 홍합, 말린 홍합, 홍합 젓갈, 상어, 어유, 개고기 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고려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조선 시대에도 상당히 다양한 수산물의 시대. 네, 그래서 상어, 은어부터 여러 어류를 먹고 여러분들 이제 어패류로 굴하고 전복, 홍합, 네, 그리고 이거 저장을 위해서 뭘 하나요?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하는 게 건생선, 네, 추포는 전복을 두들겨서 말린 걸 추포라고 해요. 네, 그냥 건전복 그러면 그냥 말린 거고 그걸 일일이 두들겨가면서 말리는 기법을 쓰면 네, 추복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물고기젓, 곤쟁이젓 이런 젓갈류.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이런 젓갈들이 조선 시대에는 한양에 네, 지금 칠패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중림동, 네, 서울역 뒤쪽에 거기에 칠패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생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서민들 사이에서 어떤 그 가사로서 전해져 오는 거예요. 칠패 생선전에 각색 생선, 네, 민어, 석어, 석수어, 도미, 준치, 고등어, 낙지, 소라, 오징어, 네, 조개, 새우, 네, 이런 것들 각색 어류가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 가면 상당히 더 풍요로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조선시대 할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그럼 도대체 왕실에서는 뭘 먹었을까? 네, 왕실에서도 생선, 네, 많이 먹고 이건 특히 의계가 왕실의 그 잔치를 기록한 의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공부하기가 좋은데요. 실제로 고종 그 39년에 이제 진연 의계, 네, 망육지연이라고 해서 이제 51세가 되는 해에 잔치를 크게 벌리죠. 그때 이제 올라왔던 생선, 그렇게 특별할 건 없어요. 각색 전육. 각색 전육은 생선들을 말려서 이렇게 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홍어가 올랐고요. 네, 이건 기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어가 올랐고요. 백대구어, 광어, 문어, 전복, 편포, 오징어, 강효주가 뭘까요? 이게 꼬막이에요, 꼬막. 네, 이쪽 지방에서 많이 먹죠. 저는 꼬막 유난히 좋아하는데 네, 꼬막도 올랐고요. 추복, 말린 전복이에요. 건대하, 말린 새우, 네, 해대, 김하고 다시다 이런 것들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홍어가 오른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네, 그 왕실 보양식으로 뭘 먹었을까? 네, 뭘 먹었을 것 같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료를 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조금 빠르게 하지만 제 슬라이드를 자료로 드렸으니까 보시면 궁금한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먹었는가 볼까요? 네, 몸에 좋은 음식, 붕어증, 붕어찜이에요. 붕어증, 네, 석화만두, 뭘까요? 굴만두예요. 굴, 석화가 굴이죠. 네, 추전복 잘못 썼네요. 아까 얘기 말린 전복, 부어죽, 붕어죽이고요. 그리고 생선탕, 오탕, 증이 있었고 우리 식혜, 그죠? 식혜는 아시죠? 네, 가자미 식혜 같은. 그리고 가마복꽃, 저게 뭘까요?
가마복구예요. 가마복구 같이 일본 음식도 수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생선을 잘게 다져가지고 거기다가 전분을 넣고 부친 가마보곶이라고 나오고요. 또 백어탕, 뱅어탕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영조가 뭘 좋아했는가 하면 붕어죽을 좋아했어요. 네, 사실 영조는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네,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되게 소식하고 깐깐하고, 네, 반대로 많이 먹어서 일찍 가고 온갖, 네, 당뇨부터 온갖 병에 시달린 왕은 누군지 아시죠? 세종대왕이에요. 네,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시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오히려 오래 못 사시고 막 몸에 종기 나서 그래서 온양온천도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당뇨, 소갈증으로 고생했어요. 근데 영조는요 삐쩍 마르고 되게 깐깐하고 소식하고, 자기 아들이 누구죠? 네, 누구죠? 사도세자. 네, 사도세자는 또 탐식을 해서 되게 좀 비대했대요. 그것도 못마땅해 했대. 자기 몸 관리를 못한다고. 네,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일성록이나, 네, 그런 데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그렇게 깐깐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드시는 음식들도 되게 이제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붕어죽을 참맛을 알았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어떤 젓갈이 나오는가, 네, 조리서로 여러분 살펴보면, 이제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은 1650년에 나온 가장 이제 한글 조리서라서 실질적인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 나오는 젓갈은 봤더니, 네, 청어젓, 그리고 네, 방어젓,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사실 어패류는 아니지만 참새젓이 있어요. 참새젓.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젓갈해 그러면 생선만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는 주로 고기, 육으로 젓도 담고, 네, 이런 수조육류 가지고 젓을 많이 담았던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청어젓이, 그 당시에는 청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났다고 해요. 참새젓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네, 조선 왕실에서 종묘, 천신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게 나면은 이제 그 식재료를 올리면서 조상과 신께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각 계절별, 지금도 여러분들 계절별 음식이 제일 맛있고 좋잖아요. 지금 뭐가 맛있나요? 네. 네. 맞아, 민어. 그죠? 목포가 민어로 너무 유명해졌어요. 사실은 민어 얘기도 좀 하면 재밌는데, 그죠? 서울에서 반가에서 주로, 네, 개고기 먹기 그렇잖아요,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그 반가에서 민어를, 그때만 해도 여러분 민자가 무슨 민자인지 아시죠? 정확히, 예, 백성민자잖아요. 배우셨나 봐요, 그죠? 네, 되게 값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최근에 와서 몸값이 무지무지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 이제 민어 맛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에 지방이 오르면서, 네, 좋아졌는데, 이 계절별 생선이 그 조선시대 때 되게 중요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2월에 올리는 생선, 네, 3월, 4월, 뭐 6월, 7월, 네, 10월, 11월, 12월 다 다른 거죠. 네, 이걸, 네, 천신한다. 종묘에, 네, 새로운 식재료를 올렸다. 계절별 수산물 종류가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도 궁중 음식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이것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조선왕실의 밥상이라는 책을 쓰면서 조선시대 그 발기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일종의 메뉴판인데 거기 나오는 음식을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랬더니, 네, 수산물 음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좀 궁금하신가요? 네, 국 종류도 생선을 이용한 국이요. 대구탕, 굴탕, 금중탕부터 해삼탕, 홍합탕. 이게 조선 주로 후기예요. 그전은 기록도 없어요. 네, 먹었던 수산물이고 조선 왕실의 기록에 나오는 거죠. 전골, 생선이 들어간 전골. 조치는 명란조치, 생합조치, 그죠? 그 다음에 뭐 염소거, 네, 조기, 그리고 찜도, 도미찜, 떡찜, 네, 생서거부터 해삼증, 네, 이런 것들이 유명했고, 또 조림,
네, 명태 갖고 만드는 감장, 네, 고추장이나 간장을 써서 졸인 거죠. 그리고 초라는 음식이 나오는데 뭘까요? 네, 이렇게 볶은 거. 볶을초예요. 네, 이쪽 지방에서 되게 전복초 그러면 전복이 주재료지만 다른 게 들어가서 윤기나게 졸인 거. 그걸 좀 고급스럽게 초라고 불렀어요. 한자어로. 그죠? 그냥 우리식으로 한 볶음인데. 그래서 생복초, 생선초, 그리고 낙지볶음, 그 다음에 감각무침이, 저게 이제 김 무친 거예요. 북어 무침이. 그 다음에 전은 뭐 생선전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네, 제가 정리한 거라서 갖고 왔는데 생선을 가지고 조선 왕실에서 해먹던 그런 음식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수산물의 나라라고 해도 되겠죠. 네, 참 이렇게 네, 다양하게 요리해 먹은 민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해산물을. 네, 섭취량도 1위지만 네, 대단한 바다 음식의 민족이라고 할 만하죠. 네. 그리고 네, 조선 지식인들은 아까 제가 누구 얘기해드렸죠? 이규보 얘기해드렸잖아요. 고려시대 이규보뿐만이 아니라 조선으로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당히 많은 네, 소위 유학자, 네, 후기로 가면 실학자 이분들이 기록을 남겨요. 네, 음식에 대한 기록.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네, 바다 음식에 대한 기록을 네, 남긴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은 조선 시대에 조리서라고 할 수 있어요. 레시피북이에요. 네, 어떤 책들이 있는가 하면 산가요록, 식료찬요, 수문사설, 수운잡방, 임원경제지, 정조지. 네, 우리 실학서로서 아마 귀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다 음식물 레시피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최근에는 네, 한식이 뜨면서 이런 그 조리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이제 주로 네, 수산물하고 해산물하고 관련져서 네, 그런 조리서도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하나는 물고기에 관한 기록이에요. 네. 좀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머리에 지나시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동안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5번을 꼽아 이 더위에 덥더라고요, 그죠? 네,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정말 사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 음식. 그래서 어떤 책들이 있는가 하면 우에 이어보, 자산어보, 네, 나눠 먹지, 임원경제지, 오지원 문장 전산고. 여러분 여기서 자산어보 하나만 아셔도 돼요. 영화 나왔었죠? 예, 바로 그 기록이에요. 그전에는 별로 이 자산어보도 정약전의 동생이 누군지 아시죠? 네, 정약용 선생. 예, 주로 정약용 선생만 우리나라 실학에 뭐 지금도 가장 위대하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그분의 형 정약전 선생은 정약용 선생은 어디로 기항을 가셨나요? 강진. 그래도 강진은 좀 낫잖아요. 강진에서 목포에서 요새 배 타고 홍도 흑산도 가잖아요. 흑산도로 가서 거기서 그죠? 책을 써서 그 책이 뭐예요? 자산어보고 그걸 네 오랫동안 그 감독이 정말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백성들의 삶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자산어보라는 장혁전 선생이 물고기에 대해서 남긴 기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그 바다 음식 종류가요. 네, 인류, 무인류, 계류, 그리고 잡류, 해충, 해금, 해수, 그리고 해초류. 여기서 해초류만 해도 거의 30가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셨다는 건 이 바다에 계시면서 이 지식이 백성들한테 좀 잘 쓰이길 바랬겠죠. 그렇지만 이건 한자어라서 한계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네, 그 조선시대 먹거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결국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배우고 네, 그래서 사실은 남성들이요 그렇게 한자로 가장 많은 조리서를 남겨요. 근데 여성이 남길 때 한글로 남겨요.
아까 얘기한 음식 디미방이나 규합 청소. 근데 이 두 분도 여성이라고 한자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죠? 네, 굉장히 한자를 잘 알았던 똑똑한 여성들인데 한글로 남기니까 훨씬 더 영향력을 가졌고, 이 조선시대 남성들은 그래도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죠. 네, 제가 10분 쉬려고 네, 여기까지 하고 네, 10분만 쉬었다가, 그죠? 지루하시지 않으시죠? 네,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네, 제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 네, 10분만 쉬셨다가 그럼 다시 네, 이제 조금 그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요리법 네,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요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만들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시죠. 네.